여섯 번째 제로 법칙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제로란 없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없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워야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궁극의 의식 상태이기도 합니다. 물과 기름은 전혀 다른 밀도를 가진 액체입니다. 그 둘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성질이 전혀 달라서 서로 분리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둘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으며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둘 사이의 분리를 없애줄 유화제를 넣는 것입니다. 유화제는 물에 혼합되지 않는 액체를 물속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유화제를 만난 기름은 원래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물속으로 섞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도 더 이상 물로서 존재하지 않고 기름이 포함된 새로운 성질을 띱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은 대부분 나와 타인이 서로를 100%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나와 타인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의 마음을 알 수 없고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이 부딪히면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나 홀로 살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존재하지도 않을 테지만 상대방을 이해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분리성을 소멸시키는 유화제와 같은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 속에는 유화제와 같이 상대방과 하나가 되게 하는 마법의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나를 소멸시키고 상대방과 하나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키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변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을 당신 안으로 들어오라고 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하나가 되기 위해선 오직 내가 녹아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상대방 속으로 스며들면 더 이상 분리된 나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우리만이 존재합니다. 타인은 거기에 없습니다. 내가 사라진 순간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던 현실이 새롭게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한대로 연결되는 제로의 특별한 마법입니다. 나의 바람과 생각,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나 스스로 제로가 될 때 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무한 에너지 영역인 영점장에 접속합니다. 우리는 흔히 텅 빈 우주 공간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최저 온도인 절대 온도 0도의 진공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가 아니라 뭔가로 꽉 차 있다는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공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그곳은 여전히 매우 짧은 찰나의 생멸을 반복하는 입자 반입자의 쌍들로 꽉 차 있고 이론상 절대온도 0도에서는 입자마저 얼어붙어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무한히 빠른 미세한 움직임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진공 혹은 영점장으로 명명된 이것이 온 우주의 배경 공간을 이루고 있는 셈인데 1입방미터의 이 허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입자쌍의 진동 에너지를 다 합하면 그것만으로도 지구상의 바닷물을 모두 증발시킬 수 있다는 계산 결과도 있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무한한 공짜 에너지인 이 영점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만약 성공한다면 이야말로 미래의 가장 획기적 대체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영점 에너지를 끌어다 쓸 물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관찰자 효과를 통해 의식으로서 양자 차원, 곧 영점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따라서 거시적 차원의 현실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의 염원은 영점장 위에서 하나의 고리파를 형성하여 전파처럼 우주 공간에 퍼져나가고 거기에 영점 에너지가 공명하여 신호가 증폭되면 그 염원이 거시적 물질 세계라는 스크린 위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점 에너지가 바로 물질 우주를 빚어내는 근본 진료인 셈입니다. 우주는 신의 거대한 생각이라는 통찰가들의 말도 바로 이런 뜻일 것입니다. 물질 우주는 신이 생각으로서 빚어낸 현실이고 인간은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으로서 물질을 조합하여 자신의 현실을 빚어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높은 혹은 깊은 의식 상태에 접속하느냐가 인간인 우리의 창조 능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 신경생리학자 칼 프리브람 등 몇몇 과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험 결과들을 설명해 줄 모델을 찾다가 레이저 입체 영상 광학인 홀로그래피에서 답을 찾고 물질 우주는 파동의 차원에서 하나의 홀로그램 정보장으로서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대기권 물리학자였던 바바라 브레넌이나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였던 에드거 미첼 같은 사람들도 우리 신체의 정보 에너지장은 우주의 에너지장과 공명을 일으켜 동일한 리듬으로 활동하면서 정보와 에너지를 교류한다 말했습니다. 과학 철학자 어빈 라즐로를 위시한 여러 선구적 과학자들은 이런 물질 우주의 정보 에너지, 파동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필름, 홀로그램은 다름 아닌 영점장이라고 주장합니다. 피사체가 반사하는 빛의 간섭 무늬를 기록하는 광학기술인 홀로그래피 입체 영상술에 사용되는 홀로그램은 전일성, 비국소성, 차차원성 등등 파동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신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의 홀로그램 위에는 이론상 무한대의 피사체 정보를 담을 수 있는데 이론의 실현을 방해하는 제약 중의 하나는 기록 매체인 홀로그램의 감도입니다. 그런데 영점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감도를 지닌 지극히 섬세한 매질로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날 모든 파동을 담을 수 있는 홀로그램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그곳으로부터 영점 에너지에 의해 증폭된 물질 우주라는 입체 영상이 현재라는 무대 위에 비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홀로그램의 차원은 4차원의 세계라서 그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시간적 의미를 잃고 동시에 존재합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우주 공간을 아카샤라고 부르고 거기엔 우주의 모든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종교와 문화권의 예지자 투시가들이 보았다고 하는 하늘의 책, 영계 등도 바로 우주의 홀로그램인 영점장에 기록된
우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파동 정보, 즉 가능태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점장이야말로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으나 모든 나타남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창조의 모태이자 우리의 바람이 현실로 바뀌는 마법이 일어나는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의식을 현실 창조의 무대인 영점장에 접속시킬 수 있을까요? 정보가 담기기 이전 빈 필름으로서의 영점장은 어떠한 속성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영점장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그러한 제로 상태의 영점장에 나의 정신 에너지를 동조시키기 위해서는 나의 의식 상태도 아무런 속성을 띠지 않는 제로 존재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속성들을 버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텅 비워 무속성의 제로 상태로 만들므로써 우주의식에 접속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순수한 염원을 오롯이 내보내기만 한다면 영점 에너지가 거기에 공명하여 레이저 입체상보다 더 선명한 물질 현실을 만들어내는 건 우주의 법칙이자 약속이자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마음껏 꿈을 펼치는 현실 창조의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 의식을 텅 비우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만물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한순간도 고정불변하지 않는데, 불가에서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 항상 한 것이 없음, 즉 무상이라고 합니다. 존재란 어떤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매 순간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현상 그 자체를 뜻합니다. 조금만 통찰해보면 우리는 고정된 듯 보이는 모든 현상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의 일부분일 뿐이며, 만물은 우주의 흐름을 따라 쉴 새 없이 생멸하여 변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의 기철학에서는 형체로 드러난 물질은 기가 잠시 모인 상태이고, 기가 흩어지면 물질도 소멸한다 말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황제 내경의 형기학설로부터 발전되어 왔다 하는데, 놀랍게도 무려 5,000년 전의 사람들이 20세기 현대 과학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자 생물학은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명제를 근거로 인간 유기체를 분자와 원자로 구성된 세포의 집합으로 설명합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원 교수인 셔원 널랜드는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단백질 화합물로서 36억 년 전부터 존재해온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일 뿐이다. 그로부터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에너지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양자 차원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들여다본다면 거기에는 몸이라는 것이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광대한 허공 속에서 드문드문 깜빡거리며 생멸을 반복하는 입자들의 집합일 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몸속의 세포들 또한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어 고정불변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몸부터가 무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의 삼라만상이 본래 무상하므로 그 중에서 일부만을 취해 나라고 여기는 생각 또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제법 무아를 설합니다. 이는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어떤 일정한 상태라기보단 가변적 속성들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무아라는 건 어떤 속성도 존재하지 않는 여여한 어떤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처한 상황 속의 역할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주부는 자신을 한 아이의 엄마라고 인식하고, 직장인은 자신을 한 회사의 직원이라 인식합니다. 쇼핑을 하러 백화점에 갔을 땐 고객이 되며, 애인과 둘이 있을 땐 사랑에 빠진 여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늘 변하는 상대적인 속성을 규정할 뿐, 그 안에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진정한 나를 만나기 위해선 지금껏 나라 여겨왔던 속성들을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나를 관찰하고, 생각하고 반응하는 나를 관찰하고, 잠에 들었다 깨어나는 나를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 속성 사이를 오가는 나를 관찰하고 있는 새로운 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상대적인 속성의 나는 대상으로 바뀌고, 그것을 관찰하는 또 다른 나가 주체로서 드러납니다. 상황에 따라 생각과 행동으로 변화무쌍하게 반응하는 상대적인 나는 실체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나를 고요히 지켜보고 있는 불변의 관찰자인 그 존재 상태가 바로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찰자는 누구입니까? 힌두교에서는 불변 불멸인 나의 실체를 아트만이라고 부릅니다. 만물은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그 안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찰자 또는 관찰하는 의식 상태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이고 창조를 일으키는 장본인인 것입니다. 창조의 에너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이 관찰자를 일깨워야 합니다. 관찰자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제로 포인트에서 만나게 되는 진정한 나, 거짓 나에 의해 가려져 있던 본래의 나입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미세한 변화와 외부의 모든 현상들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나와 만나게 됩니다. 이 관찰자는 의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속성도 형체도 없이 단지 알아차리는 의식으로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의식 상태가 작은 나를 벗어나 섬세 미묘하고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장됐을 때 그 나의 의도가 담긴 관찰은 우주를 변화시킵니다. 이 의식 상태가 바로 영점장에 접속된 의식 상태입니다. 텔레비전 수신기의 전원 에너지가 미약한 전파를 증폭시켜 선명한 이미지를 구현시키듯 관찰자의 의식 상태야말로 어떤 염원이든 증폭시켜 생생한 현실로 창조시켜줄 영점 에너지에 연결된 현실 창조자의 의식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관찰자는 거짓 나의 균형 잃은 감정과 결핍과 욕망이 뒤범벅된 염원에는 반응하여 움직이지 않습니다. 관찰자는 고요한 가운데 완벽한 균형을 유지한 채 모든 것을 올바로 지켜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 지혜란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란 총체적인 관점이란 뜻입니다. 사물을 어느 한쪽에 치우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무지이고 모든 각도로부터 바라보는 것이 곧 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나인 관찰자가 될 때 우리는 반야와 영점 에너지로서 자신이 경험해야 할 현실을 스스로 창조해 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바람은 그 자체가 곧 창조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이와 나는 더 이상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진이에게 소원을 빌 필요도 없습니다. 이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제로 법칙들을 숙지하고 수시로 연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주의 신비와 만나게 됩니다. 이 세계는 실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관찰자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관찰자로 인식하는 연습을 하여 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라고 믿었던 모든 속성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객관화시키는 연습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껏 처해진 상황에 적응하는 데만 급급한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연습은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능동형으로 바꾸어 관찰자의 의식 상태에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본인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부르듯 불러봅니다. 본인의 이름과 현재 상황을 넣어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 말해봅니다. 뭔가 새로운 느낌이 느껴지면 문장을 바꾸어 또 해봅니다. 아무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다. 아무개는 지금 무엇을 원한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는 관찰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삶의 모든 측면을 제대로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라고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제로 포인트에 머무는 것입니다.